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넘게 달려야 닿는 곳. 날아오르는 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섬 비금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염전인데요. 비금도 염전이 호황을 누릴 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소금밭 농사꾼 강양채 씨입니다. 바람 살랑살랑 불고 가면 물이 노래요. 송화꽃 날려고. 소금 내놓으면 약간 누르스해하고 있고. 그때 소금 최고 좋지. 5, 6월은 습기가 적은 데다 바람마저 적당해 소금이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입니다. 소금 생산량도 가장 많아 양채 씨의 손길이 바빠질 때입니다. 같은 시간 근처에 사는 어머니가 양채 씨 집을 찾았습니다. 이네놈아, 이네 아빠는 염전에 갔냐? 네. 앉아 힘들 텐데. 원래 아들 직업이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인데 뭐가 걱정인 걸까요? 그 길로 집을 나선 어머니. 발길이 향한 곳은 양채 씨가 일하는 소금밭입니다. 이네나 뭐야? 아야! 어머니의 갑작스런 등장이 양채 씨는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염전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들이 다리 아프니까 도와주려고 내가. 얼마 전부터 아들은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리 때문에 네가 이러면 내가 밀을게. 너는 곧 죽어도 너 한 잔만 하려고 하더라. 아드님이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한자 저렇게 죽고 나서 한자 하려고 하지. 뭐 내가 여기 신천할게. 일 도와주라는 소리가 생겨나. 다리 통증을 처음 느낀 건 4년 전부터입니다. 염전 작업을 마친 후 엉덩이 쪽에 바늘로 찌르듯 아픔이 찾아온 건데요. 얘가 아프다고 또 대표한테 다 와버리는 말이야. 어머니가 못 오게 계셨더만. 그러니까 아버지. 괜히 어머니가 알면 걱정할까 싶어 아파도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지내왔던 겁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더는 숨길 수 없었다는데요. 아들의 건강을 염려한 어머니가 당분간 염전에 나가지 말고 쉬라며 말려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저렇고 설마 저렇고 그냥 되게 아픈지는 몰랐지. 그래서 표정은 안 내요. 아프단 말도 안 하지. 짰단 말도 안 하지. 어머니의 기막힌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염전에 나가 일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양채 씨. 오늘도 묵묵히 염전을 지킵니다. 그렇게 염전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통증이 찾아온 듯 양채 씨가 힘겨워 보입니다. 만디 서 있을 때는 그렇고 뭐 아픈지 좀 몰라가지고 거르고 쭈글 쓰고 무다고 할 때 그때 앉으려 할 때 그때가 되게 아프지. 받치고. 잠시 쉬기로 하는 양채 씨. 그런데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입니다. 눌린 게요, 근데 봤나? 아, 걸을 때마다 그러세요? 네. 게다가 요즘은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데요. 멀수. 간밤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답니다. 일을 심하게 하고 이제 밤에 좀 피롭고 우싱우싱하고 다리에 지도 오고 막 그러면서 좀 아프지. 그때는 막 통증이 좀 있고 많이 아프고.
하지만 소금 채취가 한창인 이때 염전을 놀릴 순 없습니다. 양채 씨가 다시 염전으로 향하는데요. 얼마 전 이곳 염전으로 이사온 새 식구, 체염기라 불리는 자동화 기계입니다. 일정한 거리에 소금을 모아두면 체염기가 알아서 움직이며 소금을 통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사갖고 오래 됐지. 아, 올해 처음 사신 거예요? 네. 그전에는 계속 삽질하신 거예요, 그럼? 삽질하죠. 다리가 너무 안 좋았고. 다리 통증 때문에 기계를 들이긴 했지만 갚을 빚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염전에서 돌아온 양채 씨. 문지방에 엉거주춤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 통증이 심해진답니다. 특히 오른쪽 엉덩이가 문제인데요. 양반 다리는 절대 불가.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앉아야만 그나마 밥 한 술을 뜰 수 있답니다. 양채 씨의 아내 박덕자 씨는 초등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합니다. 염전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시작한 일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여름엔 염전, 가을엔 벼, 겨울엔 목수일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리가 그냥 안 좋은 줄만 알았지 저렇게 심한 줄 몰랐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뭐 4년 전만 해도 뻘에 다니고 낙지파러 다니고 지금 목수 좀 하면서 창고 짓고 못하고 우개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어시하게 힘든 일 많이 해버렸던 것 같아. 그때부터 다리가 시큰시큰 좀 아파 싸트만 서서히.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양반 다리를 못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낸 양채 씨가 광주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고 싶답니다. 양채 씨의 고관절을 살펴보는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관절염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오른쪽 고관절에. 관절 주위에 이제 그 염증 반응이 이렇게 상당히 있고요. 관절에 물도 많이 차 있거든요. 이 정도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을 하시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네, 환자분 나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인공관절 하셔야 되고, 지금 MRI는 소견은 이렇거든요. 이게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차이가 있죠. 오른쪽 고관절에 찾아온 관절염 때문에 연골이 닳아 통증을 유발했던 겁니다. 고관절의 관절염은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적게 발생률이 좀 적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염증 반응을 좀 심하게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손상이 심해 이대로라면 고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답니다. 가시오. 어차피 좀 찹찹한데 마음 가시한데 마음 추리고 가시게 받으려고 마음 먹고 해야 되고. 수술을 결심했지만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생각을 하니 어쩐지 가슴이 짠해진다는 양채 씨. 무슨 일일까요? 비금도에 또 다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양채 씨는 일찍부터 염전에 나와 소금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는데요. 통증이 찾아온 겁니다. 찌끔찌끔 해부르고
여기다 되게 맞춰보고만. 그러고 이제 아가 뭐 혼자서 손을 끄끈 거 아는데. 오늘 미처 내지 못한 소금을 거두고 염전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같은 시간 아들이 염전에 간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밭으로 나왔습니다. 수술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염전을 정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맥없이 눈물만 나오려고 죽었어. 그럴 때도 지갑에가 아파보니까 어린 것이 들어갈 때부터 해갖고 자꾸 골뱅이 들어버렸더라. 부모 잘만 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들랑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연부가 된 아들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고된 연부의 삶도 모자라 아버지의 병까지 물려준 것 같아 어머님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금을 창고로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당분간 햇볕에 반짝이는 소금꽃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웬만하면 내 몸만 허락만 된다면 해야지. 난 그런 마음이다. 찹찹하네 지금. 이게 뭐 염전 한 달하고 그만두니. 우리 애기 이제 저 수시라고 하면 누가 소금 낸다 못 내지. 이것도 못해요. 할 사람 있으면은 했으면 쓰겠는데 할 사람이 없어. 여기다 저기다 연탐해봐도 할 사람이 없어. 평생 소금밭을 일구며 살아온 양채 씨. 연부로서의 삶은 소금보다 더 짜고 한여름 떼약볕보다 더 따가웠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았고 아무리 바빠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소금밭을 일궜는데요. 그 세월이 무려 40년. 천직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겨울에? 수술을 앞두고 양채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창에 사는 딸 이내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내 씨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름이면 맨날 여기 살갗이 다 까져가지고 오셨으니까 다 타가지고 뭐 제가 도와드릴 수는 많이 못 도와드렸거든요. 아버지의 몸이 까맣게 탈수록 더욱 하얗고 맛 좋은 소금이 나온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향할 시간입니다. 양채 씨를 태운 침대가 수술실 앞에 도착하는데요. 병원에 오지 못한 아내의 빈자리를 어머니와 딸이 지킵니다. 애틋한 인사를 나눈 뒤 잠시 이별하는데요. 양채 씨에게도 가족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아들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지자 말로 전하지 못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 속절없이 흐릅니다. 오늘 양채 씨가 받을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망가진 고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돕는 수술법인데요. 합병증과 부작용이 적은 최소 절개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망부석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차라리 바빠서 내가 수술하고 아들이라고 앉았다가 뭐 죽겠어. 내가 이렇게 대신이라도 날 퍼줄 것 같으면 아프겠는데.
그래도 저라도 못하고. 어머니에겐 목숨만큼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통증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통증을 유발한 문제의 고관절을 빼내고 고관절과 유사한 형태의 인공관절을 준비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제작된 인공관절을 삽입함으로써 이제 통증과는 이별입니다. 게다가 근육과 힘줄을 보존해 수술하기 때문에 재활치료도 빨리 시작할 수 있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 출혈도 얼마 안 많았고요. 빨리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수술실 문 앞에 선 어머니. 닫혔던 문이 열리고 양채 씨 모습이 보입니다. 예순의 아들을 아기라 부르는 어머니,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양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자칫 굳기 쉬운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보행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오른쪽에 조금 더 힘 주시고, 네, 그렇지. 방금 했던 것 같이. 네, 오케이. 첫 연습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동안 가슴 졸였던 가족들도 한시름 내려놓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금방 나으십니다. 너무 걱정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수술 후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통증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사라졌고 곧 양반다리도 가능하답니다. 재활을 하고 하면은 내년쯤에는 또 염전 다시 할 수 있고 할게. 아, 염전 다시 가시게요? 이제 몸만 허락만 되면 더 해야죠. 햇볕과 바람이 있고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 염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소금밭 파수꾼 강양채 씨. 그의 우직한 신념이 빚어낼 소금 맛을 기대해 봅니다.